여기 건물주가 너야. 명의는 이미 제 이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버지 영정 앞 향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공간에서 한 여성이 서류 한 장을 건네봤습니다. 남편이 조문객 사이를 비집고 다가와 무표정하게 던진 이혼 서류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서류를 조용히 접어 상복 주머니에 넣으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요. 정리합시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건물 앞에 임차인 자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주는 방금 이혼한 전 아내였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인생 역전 이야기, 삶의 지혜가 담긴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흰 국화꽃이 층층이 놓인 영정 앞에 서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43,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는 하루 전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전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남들 눈에 띄는 재산도 지위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현주가 26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아버지는 예비 사위의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 보인다고.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끝내 말을 삼키셨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결혼 초부터 더 크게, 더 빠르게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닌 지 3년이 채 안 되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주는 불안하면서도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사업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이 쌓였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로 현주를 몰아붙였습니다. 다 내가 내조를 못해서 그렇다. 태주는 그런 어머니의 말 앞에서 한 번도 아내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두 차례에 걸쳐 사위의 빚을 조용히 갚아주셨습니다. 딸이 전화 한 통 드렸을 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쇄소 통장에서 거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처갓집이 도와줬으니 됐잖아라는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나흘을 버티다가 딸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현주는 아직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조문객이 잠깐 뜸해진 사이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현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수증 건네듯 무심하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장례 끝나고 정리하자. 나도 이제 한계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주는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정면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현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어 상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아버지의 인쇄소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안쪽 낡은 수첩들 사이에 꼭꼭 눌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굵고 묵직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에게 혼자 읽어라.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주야, 이 건물은 내 것이다. 명의도 이미 내 이름으로 해두었으니 걱정 말아라. 사위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빠가 더 살 수 있으면 직접 줬을 텐데 미리 적어둔다. 이 건물이 내 두 번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사람은 잃어도 자존심은 잃지 마라. 아빠가 사랑한다. 현주는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삐걱대는지,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언젠가 딸이 혼자 일어서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하철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서울 도심 골목 초입의 4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상가 2칸, 2층부터는 소형 사무실들로 구성된 건물. 일부 층은 이미 임대가 나가 있었고 1층 공실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시세를 떠올려 보니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감이 잡히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주의 마음을 더 크게 울린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내 두 번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첫 번째를 잘못 선택했던 딸에게 아버지는 말없이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두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더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물었을 때 현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그날 오후 현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낯선 골목, 낯선 건물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이 건물 앞을 지나며 딸 생각을 했겠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주는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구조, 세입자와의 소통 방법, 건물 관리비 정산 방식. 아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낮에는 건물 일을 익히고 저녁에는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처음에 어린 여성 건물주를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요구사항에 빠르게 응했고 계약 갱신 때도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신뢰가 쌓였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건물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날 무렵 전 남편 태준으로부터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 양육비 이야기를 하더니 말미에 아직도 서운하냐고 물었습니다. 현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주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하나 가졌다고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건물 수선 비용, 공실 걱정. 그래도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잃어도 자존심은 잃지 마라. 이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건물 관리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1층 공실에 임대 문의가 왔는데요. 남자분인데 직접 사장님과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현주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실 임대 상담은 언제나 반가운 연락이었으니까요.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현주는 멈췄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늘 반듯하게 차려입던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어딘가 피로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현주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주였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임대 문의 오신 분이세요?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너야?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네, 제가 건물주입니다. 임대 조건 말씀드릴까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니 세 번째 사업도 석 달을 못 버티고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목 좋은 상가 하나가 절실하다고 조건을 조금 융통성 있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천천히 계약서 양식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다시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층 공실은 어제 다른 분과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실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줄 의무도 기회를 나눠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아버지가 딸을 위해 평생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그가 발을 들여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현주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느낀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움에 가까웠습니다. 오래 들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가벼움.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현주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1층 공실에는 2달 뒤 소규모 꽃집이 들어왔고 건물 전체 임대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현주는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리한 인상 없이 수리 요청에 빠르게 응하며 그 평판이 쌓이자 더 좋은 세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흔들렸지만 엄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을 보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았고 현주는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걱정으로 꽉 차 있던 예전과 달리 현주는 가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근황,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는 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현주는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의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현주는 그것을 참아라는 뜻으로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존심이란 남들 앞에서 당당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 그것이었습니다. 현주는 17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남편 사업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사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던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진짜 자신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위에 배신까지 얹히는 그 순간. 하지만 현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 무너짐이 때로는 진짜 시작이 된다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없이 준비해둔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현주는 그 사랑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서현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속도로. 어쩌면 진짜 독립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 결심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43세 아버지를 잃은 날에 이혼 서류를 상복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현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